또 온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하재입니다. 오늘은 미국 보잉사의 AH-64 아파치 헬기죠. 와, 디테일 한번 보십시오. 장난 아닙니다. 크기도 꽤 큰 편이에요. 이 무장 아파치 헬기를 1대 32 축소 비율로 만든 스케일 장르의 헬기인데 모델명은 F11 AH-60 GPS 버전입니다. 4개월 전에 테스트 비행 중 드론 공격을 받고 20m 높이에서 추락해서 파손이 좀 많이 됐었는데 부품을 주문을 하고 수리를 잘 해서 다행히 잘 고쳐졌습니다. 이번에는 영상 중간에 헬기 파손 시 수리 방법도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메인 샤프트라고 하고요. 메인 샤프트, 메인 로터, 수화시 플레이트라는 게 있는데 이 수화시 플레이트 연결해주는 요 링키지가 다 깨졌었어요. 이 수화시 플레이트하고 수화시 플레이트를 연결해주는 요 링키지 쪽을 수리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부품을 제가 깜빡 망가졌는지 몰라가지고 주문을 안 했는데 이쪽 뒷 요 바퀴가 하나 없는 상태지만 이 날개 부분들 다 지금 수리를 해서 새 것처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제품 구성을 보면요, 멋진 하드 케이스가 들어가 있고 헬리콥터를 포함해서 조종기하고 배터리, 밸런스 충전기, 스마트 충전기가 있고 여기 이렇게 충전기가 있습니다. 어댑터하고 매뉴얼, 여분의 부품이 있고 메인 로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가 들어가 있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3셀 11.1V 1800mAh로 30C 리포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충전하는 거를 궁금해 하셔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겸사 알려드리면 이렇게 뭐 돼지코 이런 거 하나 구입을 하시고 한 800원 정도 할 거예요. 다이소 같은 데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거든요. 얘를 이렇게 꽂아줍니다. 위에 2줄이 있어요. 이쪽은 없고요. 가운데 보시게 되면 밑에도 이렇게 2줄로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맞춰서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배터리의 전압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오는데 여기 어댑터에다 이렇게 꽂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됩니다. 로또 상배 치즈 덩어리처럼 보이는 거는 아파치의 눈이라 불리는 APG-78 일명 롱보우 레이더로 탐지거리는 약 한 8km 정도 된다라고 해요. 왜 저는 제 롱보우는 드론이 공격할 때 탐지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근방에 접근하는 물체 100여 가지 중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128개의 물체를 식별해서 공격 가능 대상으로 자동으로 16개를 뽑아서 조종사에게 알리는데 이 모든 일이 30초밖에 안 걸린다고 해요. 무기 담당 조종사는 장전된 무기의 발사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바디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일반 플라스틱은 아니고 내구성 있는 나일론하고 탐소섬 및 복합 소재로 병형이 상대적으로 적게 만들어졌어요. 이 헬기 같은 경우에도 20m에서 드론이 들이받아가지고 떨어졌는데
지금 외형 같은데 크레이나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때 떨어진 게 로터 부분에 있는 링키지 부분 깨진 거하고 양 날개가 좀 파손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랜딩 기어가 여기도 있는데 아마 추락할 때 부러졌던 모양이에요. 이거 다시 주문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되는데 한 10불이나 9불 정도 할 것 같아요. 세밀한 외관 디자인하고 조명, 충격 흡수 랜딩 기어를 갖추고 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도 이렇게 서스펜션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정면에 보면 이렇게 탐지 레이더 이런 카메라가 있고요. 이쪽도 안에 투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디자인이 장난 아닙니다. 무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쭉 한번 보세요. 보통 일본산 같은 경우에 이런 스케일 헬기 프라모델도 가격이 꽤 하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런 것들 한 뭐 20만원 정도? 날지도 못하는 건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GPS로 비행도 가능한 이런 헬기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GPS 기능이 빠진 F11 버전이에요. 얘도 자이로가 안에 들어가 있어서 6G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헬기 조종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비행이 최적화되어 비행 시 손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 리턴 투 홈이나 팔자 비행 같은 것들은 지원이 안 돼요. 얘도 꽤 만족했던 디테일이 좋은데 똑같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지만 GPS 버전의 얘는 G색으로 되어 있고 얘는 국방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종기를 보면 조종기가 다릅니다. 일반 버전은 매뉴얼 3D하고 6G가 있어서 모드 1하고 모드 2는 지원이 되는데 GPS 헬기들의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 팔자로 얘가 되기도 하고요. 수동으로 조작을 할 수도 있는데 자이로 같은 거를 다 켜가지고 오토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언락 버튼이고 여기가 허버링을 GPS를 끈 광학 센서로 비행을 하는 거고요. 가운데가 GPS고 맨 밑으로 누르게 되면 얘가 리턴 투 홈이 돼요. 이륙한 장소로 잘 들어오게 됩니다. 드론처럼 리턴 투 홈을 한번 해봤어요. 오,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는. 우와! 와! 지가 착륙까지 다 한 거잖아? 오. 신게 뭐예요? 네? 신게 뭐예요? 예고도 다 했잖아. 모드 1하고 모드 2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 여기 카메라를 달게 될 경우에는 이게 FPV 카메라를 달 수 있는 옵션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빼고 여기다 다는데 그게 FC가 아마 VTX 어떤 거를 지원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설명서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그거 보고 만약에 DJI O3를 달 수 있으면 제가 달고 한번 곡을 쓰고 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H-64 아파치는 미국 육군의 주력 공격형 헬리콥터로 가격은 대략 한 500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무기 지원 패키지로는 약 776억 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앞에 장착된 이런 센서 같은 경우에는 목표물을 획득하고 야간 시야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무장은 전방 동체 아래에 있는 30mm M230 체인건하고 그리고 스티브 윙 파일론의 4개의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이 헬기 같은 경우에 정말 디테일이 잘 나온 헬기인데 크기는 32:1 스케일로 로토 직경 같은 경우에는 450mm고요. 본체 길이가 485mm입니다. 높이는 155mm, 무게는 560g으로 일반 F11 아파치보다 한 2g 정도 더 나가는데 그게 GPS 아마 모듈이 들어가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메인 모터 같은 경우에는 4306, 560kV 브러시리스 모터가 들어가 있고 꼬리 같은 경우에도 브러시리스 모터인데 1204, 5200kV 브러시리스 모터입니다. 이 안쪽에 지금 서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일반 플라스틱 저가형 서버가 들어간 게 아니고요. 4.3g 금속 디지털 서버를 사용해서 토크가 음닥성이 빠르고 센터링이 정밀합니다. 응답 속도는 60도,
0.05ms로 항공기가 정확하게 비행을 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직접 조종을 해보면 방어성이나 촉감이 좋다는 걸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비행시간이 약 한 12분 정도인데 드론과 달리 RC 비행기나 헬기의 경우에 조종을 하는데 집중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한 5, 6분 정도면 피로감이 오기도 합니다. 10에서 12분 정도면 꽤 괜찮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총평을 하면 육축 자이로스코프하고 GPS의 채택으로 비행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고요. 빠르고 정확한 비행 자세를 지원을 했습니다. 팔자 비행과 같은 자동 비행 버튼도 있어서 특히 헬기 초보자 같은 경우에 비행하기에 적합한데 조종기는 모두 1과 모두 2를 모두 지원하고 있고 20.4GHz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DSMX, DSM, PPM, S버스 표준을 지원하고 있어서 TX, 16S와 같은 멀티 프로토콜 지원하는 조종기를 사용하시면 PMP 버전을 구입을 하시고 본인의 조종기에 바인딩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Ready to Fly에 포함되는 조종기도 LCD, 디스플레이, 그리고 배터리 프롬프트가 있는 표준 6채널 원격 제어는 디지털 매개 변수 조정을 지원하고 시뮬레이터 기능을 지원하고 나름 나쁘지 않은 조정감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정밀한 조종을 하는데도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가격이 조금 이슈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가격이 비싼 만큼 초기에 시뮬레이션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헬기들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고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와시 플레이트하고 스와시 플레이트를 연결해주는 요 링키지 쪽을 수리를 해야지만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거를 교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터가 제대로 움직이는지 봐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다 빼주기로 할게요. 네 개짜리 하나가 19불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5불 정도 보면 되고 지금 요거 하나 7,000원이나 해요. 굉장히 비싸죠. 이 나사가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다 끼면 억지로 끼려고 그러면 여기가 부러질 수 있거든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여기서 밀어 넣어야지만 잘 들어가고 깨지지 않게 됩니다. 스와시 플레이트에 지금 전부 다 링키지 연결했고요.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떨림은 없는지 한번 봐야 되거든요. 시동을 켜고 로터 언락을 하면 아직 메인 로터를 연결하지는 않은 상태라서 이 떨림이 있는지는 봐야 되는데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수리는 다 됐습니다. 로터 블레이드에 다 연결을 했고 메인 로터만 이제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돼요. 진동 없이 스와시 플레이트랑 밑에 있는
플레이트가 지장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너무 꽉 조이면 안 돼요. 그래서 살짝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풀어줘야 됩니다. 한 이 정도. 전부 수리가 완료됐습니다.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지 진동 테스트만 하고 야외 테스트 한번 하면 될 것 같아요. 오, 잘 고쳐졌습니다.